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얼마 전 새만금의 광활한 초원에서 소 먹이로 쓰이는 갈대 수확이 한창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런 초지 사료 재배는 최근 논란이 되는 담수 호수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논농사보다 물이 훨씬 덜 들기 때문인데 앞서 일본의 간척지 사례도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정부가 새만금에 조성하는 농경지는 모두 9,430헥타르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 가운데 38%인 3,629헥타르가 논으로 조성되고 25%는 원예단지 등 반농사단지가 들어섭니다. 이에 반해 물을 그다지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초지단지는 304헥타르로 전체의 3%에 불과한 수준. 앞으로 대부분 간척지에 물을 대기 위한 용수로와 배수로 건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농을 위해서 약 1조 원을 투자해서 용수로나 배수로, 도로 등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새만금의 주력은 논농사고 이는 막대한 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를 담수화하는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벌써부터 부영양화로 호수 내부가 썩어가는 문제가 발생해 환경단체와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래 저층 쪽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유기물이 부패되고 영양염료가 공급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지 사료 재배 면적을 늘리고 친환경적인 낙농과 목축을 추진한다면 이런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1970년대부터 간척지의 경제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논농사보다는 사료 재배나 낙농을 권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벼를 키운다면 관계수로 준비 등 기타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여기에 축산농가에서 초원으로 활용을 한다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자생갈대 수확만으로도 벌써 큰 혜택을 안겨주고 있는 새만금 노출부지. 사료 재배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환경당국이 백석재에 대규모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2급 식물인 물고사리 보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환경단체에 의해 발견된 물고사리 서식지의 절반가량이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에 포함된다며 다음 주쯤 군산시와 환경 전문가 등과 토론회를 가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단체는 최근 백석재의 물고사리가 약 6,700제곱미터 면적에 6만 개체 이상 서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익산시가 금강물을 상수로 제공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생활용수 공급 기준인 3급수보다 수질이 낮은 금강물을 식수로 공급한 것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시 당국의 물관리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익산시는 그러나 금강물과 대하수의 원수를 혼합해 정수한 만큼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입장으로 전주시 맑은물 사업소에 의뢰한 수질 분석 결과가 나오는 오는 25일까지는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전주 시내 한 PC방 건물에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이 피해자를 잡고 보니 인근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였습니다. 경찰은 동종업계의 출혈 경쟁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심야 시간 전주 시내의 한 건물, 모자를 쓴 중년 남성이 입구 계단에 놓인 종이 상자에 불을 붙이고는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잠시 뒤 상자에 담긴 부탄가스와 스프레이가 연쇄 폭발하면서 통로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당시 건물 내 PC방과 독서실에는 40명의 이용객이 있어 대형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엄청 소리했거든요. 막 이 건물이 들썩할 정도로. 그래서 그놈이 연달아서 막 한 두 번, 세 번 터져버리니까 막 난리가 났었죠, 얘가. 일부가 연기를 마셨지만 이용객들은 황급히 건물 뒤편에 있는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가면서 화를 면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피의자를 잡고 보니 인근에서 PC방을 운영하는 동종업계 업주였습니다. 경찰은 PC방이 난립하면서 경쟁업주가 이용요금을 대폭 내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을 놓기 전 스프레이로 해당 PC방의 입간판에 경고 표시를 하는 모습 등이
주변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목적자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차가 움직인 거 등을 봐서 저희가 범인이라고 확신해서.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동종 업계에서 빚어진 과당 출혈 경쟁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호수나 강 안에서 시신이 발견될 경우 사망 시기나 원인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경찰의 수사도 어려움을 겪곤 했는데요. 전북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락사시킨 돼지를 스탠드에 고정시켜 천천히 5m 물속으로 내려보냅니다. 수질과 농도 차이를 주기 위해 증류수에 돼지를 담그는가 하면 육상에서 자연 부패도 시키는 등 다양한 대조군을 만듭니다. 부착된 CCTV를 통해 시기에 따른 부패 과정이 모니터링됩니다. 그래서 본 실험을 통해서 물에 들어간 시점 또는 사망한 시점, 그리고 실제로 익사해서 사망한 것인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사망하신 것인지 그런 어떤 것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실험이 진행된 곳은 김제의 한 폐석산 물웅덩이. 지난 2012년 10월 이곳에서 40대 남성이 돌이 든 자루에 팔이 끼인 채 발견됐는데 끝내 사망 시점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수중에서 발견된 시체의 경우 지금까지는 함께 발견된 증거품 등으로 사망 시기를 추정할 뿐이었습니다. 죽음의 시간을 밝히는 것은 법의학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다 인정하고 있고 부패나 사후 경과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곤충학으로 육상 사체의 시기를 밝힌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이번에는 수중 사체의 비밀을 풀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험에 나섰습니다. 실험 결과는 오는 12월에 나올 예정인데 성공할 경우 수중 증거물 채취나 익사체 사인 규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실험은 인체 피부와 가장 유사한 돼지가 10마리 사용됐으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정부가 법의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에 강제 폐쇄를 밀어붙이면서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현재 전국 공무원 노조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무실을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폐쇄할 계획이지만 노조가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행정 대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전주시와 남원시를 포함해 3개 지자체가 전공로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자체 모두 공간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내 동부권 주민의 의료 생존권이 타 시군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이상현 의원은 전북은 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지만 동부권 주민들은 뇌혈관 질환 센터를 이용하려면 전주까지 최소 1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도내 동부권 지역의 뇌혈관 질환 사망자가 해마다 2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지역 의료원 내에 뇌혈관 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하진호가 출범한 지 1년을 넘기면서 의회의 시선이 지사의 공약 이행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공약인 탄소 산업과 삼락 농정에 올인하는 모습을 두고 조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오갔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정 질문은 시작부터 민선 6기 공약 추진에 집중됐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집중해온 탄소 산업을 겨냥해 성과 욕심의 호랑이가 아닌 고양이를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거로는 1년 3개월간 관련 예산을 3배, 도비 부담에 5배 늘려 탄소기업 8곳을 유치했지만 투자액이 대부분 1억 원짜리 소기업인데다 보조금 지원 기준도 타 산업과 비교해 고용인원은 4분의 1, 투자액은 10분의 1로 낮춰 특혜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산업도 연계해서 같이 지원이 좀 활발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소 분야 창업을 주도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내세울 만한 창업이나 사업 실적이 전무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탄소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연관 산업이 동반 상승 발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핵심 공약인 삼락 농정 역시
과거 실패 사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5년간 농촌 관광 사업으로 700여 마을에 6천억 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성과는커녕 파리만 날리고 있고 민선 6기 들어 제대로 된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이 추진 사업에 대한 명확한 성과 분석이 필요하고요. 또 신규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 마을이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느냐. 이 밖에도 의원들은 정부의 억지 주장에 지도권 산림치유원 사업비를 도가 자진 삭감한 것과 지지부진한 동북권 활성화 대책에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어제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에 건의서를 보내 도내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부권에 코트라 지원단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코트라는 지방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9개 지역에 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과거 코트라 무역관이 있었던 전북은 제외돼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그릇된 역사의식을 정부 주도로 학생에게 주입시킨다는 것은 역사교육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은 한국사 국정화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역사 왜곡에 나선 일본 아베 정권과 다를 바 없는 행위라며 도민 서명 운동과 규탄 대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드뮴과 납 같은 중금속이 무더기로 검출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양성빈 의원은 어제 임시회에서 장수초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기준치의 100배 가까운 중금속이 검출됐지만 건강검진은 일부 학생에 그쳤고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이 밖에 전주 남초, 전주 공고 등 도내 4개 학교가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려견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개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지극해지면서 개 먹이도 음식 못지않게 비싸졌습니다. 자연히 애견 사료 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커가고 있지만 수입 사료가 대부분이어서 국산화가 시급합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에 있는 한 식료품 제조업체는 최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애견 사료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닭고기, 가슴살과 바나나, 감자 등을 순증한 뒤 캔으로 포장해 시중에 내놓는데 하나에 2, 3천 원을 호가할 정도입니다. 국내 애견 사료 대부분이 수입품이어서 양질의 국산 재료와 신선도로 승부를 걸 계획입니다. 95% 이상이 지금 수입품으로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5% 정도가 국내 시장에서 잠식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애견 사료 시장은 지난 2011년 1,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해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격도 껑충 뛰어올라 식료품 시장 못지않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만 원대 이제 사료를 구입하시면은 그걸로 이제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이제 안 되게 먹기 때문에 이제 사람 먹는 거랑 비교했을 때 그거 좀 이제 비슷비슷해요. 농촌진흥청은 애견 사료 국산화를 위해 식품업체들 대상으로 활발한 기술 이전에 나섰습니다. 감자와 바나나를 첨가해 흡수율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고기능성 사료 제조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려견은 의인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은 웰빙 수준의 그런 기능성 사료에 대한 개발을 좀 더 연구해야 할. 반려견이 가족 못지않은 애정과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애견 사료 국산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프로축구팀 전북현대가 창단 후 처음으로 리그 30만 관중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은 올해 K리그 클래식 33라운드까지 17차례의 홈 경기에 28만 4천여 명의 관중이 찾아 역대 최다였던 지난 2003년 27만 9천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은 앞으로 2차례 홈 경기를 남겨두고 있어 평균 관중 16,000여 명을 감안할 때 창단 후 처음으로 30만 관중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전북 지역을 찾은 타 시도 초중고 수학여행단은 18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3년부터 배치한 수학여행 전담 지도사와 도내 가볼 만한 수학여행지를 발굴하고 음식점 등을 안내하는 콜센터가 자리를 잡으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38회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남원시 지리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와 지리산 뱀사골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단풍축제는 산내면 농악단의 터울림을 시작으로 천령송 소원빌기와 단풍길 걷기 대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지리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 뱀사골 단풍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완주군이 지역 특색을 살리고 완주를 대표하는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로서 구경, 팔품, 팔미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 밖에 시군 지역 소식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완주군은 주민 설문조사와 선호도 투표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경과 팔품, 팔미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구경으로는 대둔산과 모악산 도립공을 비롯해서 고산 자연휴양림, 동상 운장산 계곡과 유봉 폭포 등이 선정됐으며 곶감과 생강, 한우, 감식초가 팔품에 뽑혔습니다. 또한 팔미에는 한우고기 구이와 육회를 비롯해 순두부 백반, 로컬푸드 밥상과 묵은지 닭볶음탕, 다슬기탕 등이 선정됐습니다. 완주 구경과 팔품 팔미 선정이 완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브랜드로서 관광객들이 즐겁게 구경하고 건강한 농특산물을 사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2015 정읍시 취업 박람회가 도내 소재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읍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국일 방적과 하림 등 참여 기업들은 97명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 원스톱 구인 활동을 벌였고 여기에는 모두 400여 명의 구직자들이 응모했는데 온라인을 통한 취업 박람회는 다음 달 13일까지 운영됩니다. 남원시가 도심의 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남원루 사업의 대상지별 디자인 전시와 시민 의견 수렴을 16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진행합니다. 남원루 대상 지역은 남원역과 십수정, 예가람길과 남원구 역사 그리고 관광단지 등 5개인데 5개 건축가 팀이 모형과 영상 전시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과 이름을 제안받게 됩니다. 임실군이 중앙대 산학협력단과 임실치주과학연구소 그리고 주식회사 바이오푸드 스토리 등 3개의 기관과 함께 임실군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엉겅퀴와 독활, 옷 등 향토 자원을 활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을 명품화하고 공동 연구를 위해 추진됐는데 임실군은 2020년까지 30억 원을 들여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홍콩 수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홍콩 정부 측이 한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실사단을 파견해 이번 주 도내 축산 가공업체인 축림과 한우농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사를 통해 쇠고기 수출입 위생 협상이 타결될 경우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과 마카오, 싱가포르 등 중화권 전역에 도내산 쇠고기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와 행사 소식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제10회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가 오는 1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등지에서 열립니다. 전주 시립극단은 모레부터 이틀간 덕진예술회관에서 스페인 희곡 어느 계단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댄스컬 판타스틱 앨리스 공연이 오는 17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전라북도립 국악원 창극단의 창작창극 흥부전이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가무악이 어우러진 뮤지컬 춘향이 전북예술회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전북 진로진학 박람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소통 한마당 행사가 오늘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바람에 말리는 포쇠 재현 행사가 오는 17일 경기전 내 전주사고에서 진행됩니다. 한의학 박사 김소연의 초청 강연이 오늘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제20회 전주 MBC 직장대항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전주 비전대학교 축구장 등지에서 치러집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3도, 남원 22도, 장수 21도 등 21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